오늘 딱 수업을 하면 느낄 거야. 아, 개 어렵다라고 느낀 학생이 있고, 아 뭐야 개 쉽잖아 이렇게 느낀 학생이 있고, 딱 두 가지로 나뉘거든. 그거는 내가 분명히 2차 함수를 내가 그리는 거를 마스터 해오라고 했는데 개 무시하고 중3 거 안 풀고 이런 학생들은 그냥 버리고 간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해가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죠. 실제 시험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간이 있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 중학교 3학년도 다 한다고. 옛날에 중3 때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왜 안 지워지는 거 이 중요한 시점에. 아 좋아요.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안 들었고요. 이걸 t로 치환하면 되죠.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요런 함수가 되는 건데요.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는데 사실 t가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x값에 의해서 t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치환을 t로 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꼭 써줘야 된다고 매너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요 이차함수 x가 0에서 3까지 움직일 때 이차함수 최대 최소인데 이번에는 추계방정식 해보겠습니다.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이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x는 1이죠. 추계방정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어떻게 했더라? 그냥 대충 1을 찍고 툭툭툭툭툭툭툭툭 아래에 볼록한 이차함수를 대충 그려가지고요. 최고차의 양수니까 축이 1인데 0부터 3까지 끊으러 가면 0이 3보다는 축에 가까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만 보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은 1에서 갖는 거고 최대값은 3에서 갖는 건데 최소값은 1을 넣으면은 2고 최대값은 3을 넣으면은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6이냐? 요게 바로 t의 범위예요. t의 범위. 그래서 t의 범위를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고를 써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축으로 할까? 마이너스 축의 방정식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은 2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림을 그릴 때 이게 t축이다. 그래서 2를 딱 찍고 탁탁탁 하는데 여기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샥 그렸다가 치는데 2에서부터 6까지 끊으니까 꼭지점은 여기서 딱 끊는 거네. 2부터 6까지 딱 끊어. 그러면 2 넣었을 때가 최소, 6 넣었을 때가 최대. 그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죠. 2를 넣으면은 4 빼기 8 더하기 4니까 0. 그러니까 x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t축이. 아,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축으로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건 사실은 처음부터 2,0 찍고 이렇게 그렸어야 되죠. 그냥 바로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가 t축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아 t축이야. 그래가지고 2 넣으면 0 나오고 6 넣으면은 36 빼기 64 24 그러면은 12 더하기 4는 16. 그래서 최대값은 항상 이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16. 최소값은 0. 됐죠? 밑에 고. 너무 쉬워버렸잖아. 지금 엄청난 속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다 푼 학생이 있어. 우리만에. 조현이 너 거의 다 풀어가지? 다 풀었잖아. 봐봐. 들리는 거야. 금방 수정돼. 근데 그 실력, 그 속도, 2차 함수를 그려내는 속도 중3 거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중3 거 내가 준 거. 그리고 유빈이 지난 시간 빠졌는데 빠진 강의를 봐도 이게 속도가 나오지가 않아. 어차피 중학교 거를 해야 돼. 이거를 지금 글만 써놨지만 사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다 그려야 돼. 이거를 그려서 풀어야 돼. t로 치환하면 이게 됐잖아. 얘를 그리게 되면은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면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x의 범위가 없잖아. 이 문제는. 이거 딴 거냐? 아무튼 이거부터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이 모든 점들의 y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이게 t축이니까. 그래서 요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차함수 최소 다시 한번 하면 돼. 요 범위를 가지고.
179번은 뭐? 179번은 얘를 문제에서는 얘를 t로 놨거든. 얘만 이 전체를 t로 놔도 되고 그럼 얘는 t 빼기 3이 된다. 그런 식으로 돼. 근데 여기도 3으로 살짝 묶으면 이게 나오잖아. 3으로 살짝 묶으면.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4x까지만 t로 놓은 거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t는 패스에 7개나 있는데 t는 x제곱 플러스 4x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도 되지. x 플러스 4니까 그림이 0 찍고 마사 찍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니까 축이 마이너스 2라는 걸 바로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서 그래도 축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 아니면 완전제곱식 만들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 빼기 4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가파르죠.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근데 여기도 x에 대한 범위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점들의 y좌표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t거든요. 이게 y가 t니까 점들의 t좌표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만 나온단 말이야. 이 점도 마이너스 4고 이 점도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만 나오잖아.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만 나오잖아.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만 나오잖아. 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를 t로 치환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또 구하면 돼. 이해되지? 과정 이해되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천천히 해. 한 문제라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필수 예제 12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x랑 y가 지 맘대로 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가 실수를 하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아무거나 넣어라 태호야. x에다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안 되지. 근데 같은 거 넣어야지 x인데. 그래서 3 넣고 y에다가 5 넣어. 그래서 값을 계산해 보면 언제 제일 작아지냐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2개니까 막 지 맘대로 변하는데 그 변수 x랑 y의 관계식이 있으면 돌려 넣을 수도 있거든. 하나의 변수로 바뀌어.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런 건.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건. 변수가 2개 있으면서 막 지 맘대로 바뀌면서 이 식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y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이 식 전체의 값. x랑 y의 숫자 넣었을 때 제일 작게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통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된다. 그거죠. 왜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에는 뭐가 필요하냐? 만들려면 9가 필요하잖아요. 9를 더했으면 빼주면 똑같지. 기분은 나쁘겠지만 똑같은 거야. 얘는 2로 묶어서 y제곱 플러스 2y고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왜 안 나오는 거세요. 빼기를 하니까 같이 곱해 나가야 된다. 마이너스 2 그리고 7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잖아요. 이 식 전체의 값을 새로운 대문자 y라고 두자. 어쨌든 x에다 숫자 넣고 y에다 숫자 넣어서 이 대문자 y를 제일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 뭐 넣어야 되냐 그러면 실수 만들 수 있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 말고 딴 거 넣잖아. 그럼 더 커져버려. 2 넣어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되니까 커져버려.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게 3을 넣고 얘를 마이를 넣어서 죽여버리면 제일 큰 이게 제일 작은 수야. 마사. 이 식의 값 y. 여기서 말하는 스몰 y가 아니라 그냥 이 식 전체의 값을 새롭게 y로 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너무 개쉽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게 간단한데 아주 너 시험 나오면 못 풀어. 왜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약간 암기도 필요한 거예요. 변수가 2개이면서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 2차식이면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하는구나. 써 있잖아. 기억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어야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친구가 필요하죠. 더하기 4
빼기 4는 꺼지세요. 나가면은 플러스 4로 나가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써야지. 아, 이거 너무 짱나잖아요. 마이너스 6y 플러스 9를 하고 마이너스 9 나가면은 플러스 9로 나가고, 마이너스 12는 원래 있었잖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 빼기 y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 13 빼기 12는 1. 이 식이고 이 식인데 이 식의 값을 대문자 y로 두면 언제 최대가 될 것 같냐, 태호야? 그러게요.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얘도 항상 음수가 되는 거지. 0 아니면 음수. 그러니까 음수로 만들어 보면 작아져 버리니까 안 돼. 죽여버려야 돼. 태호처럼. 네? 너무하네요. 미안하다. 마이너스 2하고 3 넣어가지고 없애버려. 죽여버리고 1. 최대값 1. 밑에 고 빨빨 해봐. 그냥 큰 식 만드는 연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 더 있냐? 열받네. 하나 더 해가자. 오늘 실패네.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었어. 필수에 13만 하겠습니다. 이거 달러. 이거 잘 봐야 돼. 이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까 문제 같은 거는 잘 안 나오고요. 요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요런 상황이 많을 거야. 지금 아까 문제처럼 얘도 xy다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실수 xy니까 x에다 막 100 넣고 5 넣고 그럴 수가 없었는데 관계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x에다 만약에 3을 넣고 싶잖아. 그럼 y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y는 마이너스 9를 넣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 이거는 달러 아까랑 전혀 달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넣어가지고 최대 최소 만들려고 하면 야 여기다 0 넣는 게 진짜 작잖아. 둘 다 0을 못 넣어요. x에다 0을 넣으려면 y는 마 3을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인 그런 운명인 거거든. 아바타 같은 거야. 아바타 봤지? 링크 돼 있는 거라고. 너무나 멋진 표현이었잖아. 그러니까 x라는 거는 항상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마이너스 2분 3이어야 되고요. y라는 거는 항상 마이너스 2x 빼기 3이는 이런 운명인 거죠. 네 맘대로 결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y가 x인 거지. x도 y인 거고. You are the world다 이런 얘기 있잖아.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가 세계다. 네가 세상, 네 세상이라는 뜻이다. 네 세상이라고. You are the world. 네가 신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철학적인 문제잖아 이게. 아무튼 y라는 게 xa에서 변하기 때문에 y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변수가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였던 거야.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다 넣어라. 마이너스 2x 빼기 3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가 돼버리냐? 2차 함수. 이 식의 값을 y라고 두면 헷갈리잖아 이 y랑. 그래서 그냥 대문자로 두겠습니다. 이 식의 값을 x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이 식의 값은 왜 y는 자동이니까 x에 따라 이 식의 값을 새로운 y라고 두면 그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4x 제곱 이거는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요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데 뻔하지 뭐. x를 모든 실수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이잖아. 꼭지점 빨리 찾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은 2분의 3이잖아요. 마이너스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돼. 너무나 고통스럽잖아. 그러면 4분의 9니까 9 빼기 6, 3, 18 플러스 9이기 때문에 틀렸어? 0. 오늘 수업 실패네요. 흥분하면 안 돼. 미안해. 흥분하지 않을게. 빨리 또 하려고. 닥치세요. 뭘 실패 확률이 높아. 마이너스 1에서 축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6 빼기 12. 여러분도 견제하는 거야. 끝까지 잘 보라고. 일부러 틀리는 거라고. 틀릴 리가 없잖아 내가.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6이 되죠. 밑에 고. 틀렸냐? 한 번 틀리면 나라고 떨어져. 6, 이게 마이너스 6 플러스 9니까 3이죠. 이거는 커트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좀 주의할 게 하나 있거든요. 내가 이따 보여줄게. 이거 3개 푼 사람은 뭘 풀어야 돼? 일단 풀어. 풀고
약간 조심할 거 있는데 나중에 만나겠지만 여기 문제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제곱은 4 이런 관계식이 있으면은 x는 항상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인 거잖아요. 근데 이 x가 y의 실수 조건이 있으면 결국은 4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도 들어갑니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참. 4에서 y제곱 빼니까. 그래서 돌려 넣을 때는 사실 원래는 매너로 정석은 뭐냐면은 얘를 y로 한번 정리를 하고 x로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두 번 다. 이렇게 한번 봐줘야 돼. 이렇게 한번. 얘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넘기면은 2분의 1이잖아. 여기서 막 제곱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0보다 큰 거 막 넣어주고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제곱이 있으면 조심해라. 마프 시네지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완전 내가 찾는 게 아니라서 안 하려고. 590 몇 번에 집에서 하다 보면 알 거고요. 필수의 14번은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계속 했잖아. 이거 중학교 3학년 문제잖아요.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BC는 X축 위에 있지. 야, 그러면 어디 있냐? X축 위에 있지. AD는 이 참수 위에 있는데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BC랑 AD가 평행하기 때문에 요 AD 선분이 지나는 요 직선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이거는 AB도 마찬가지로 얘랑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왜 이 얘기부터 하냐면은 축에 평행한 직선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 풀 때. 왜냐면 이 두 점은 X좌표가 같죠. 얘가 2,0이면 얘는 뭐 2,8 이런 식으로 X좌표가 같을 거 아니야. 여기 두 점은 Y좌표가 같은 거고요. Y좌표가 같은 두 점이 있으면 이 참수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야.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아무튼 이런 특별한 도형 직사각형이 탁 박혀 있으면은 개 좋은 거거든요. 좌표를 쓰기가 좋죠. 아무튼 이 참수 식은 이거고 그래프에 점이 AD가 있는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도형 문제는 바로 식부터 작성이 안 되고 좌표를 잡아야지 길이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좌표를 잡아서 좌표를 4개를 쓰면 자동으로 길이로 환산이 되는데 좌표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모르겠으면 먼저 A부터 놓으면 된다. A를 뭐로 놓을까?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로 놓죠. 왜냐면 이 참수 위의 점이니까요. 그럼 자동으로 B점은 X좌표 같으니까 A, 0이 되고 돼? 그 다음에 이 C점을 새롭게 B, 0으로 놓고 풀 때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아니면은 이 C점 X좌표랑 얘의 관계를 좀 이용해가지고 한 방에 A로 표현해서 하는 법도 있고 거기서 또 선택인데 일단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미안하다. 이 참수를 보는 순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절편 같은 거는 찍어줬어야 되는 거죠. 0하고 10이고 X절편이 0, 10이면 축은 어디야? 5잖아요.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꼭지점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50이니까 25. 물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관찰을 좀 해주고 여기서 물어봅니다. C점의 좌표를 한번 써보라.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 참수는 축의 대칭이니까 이 선분의 길이 같잖아요. 여기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길이가 같으니까 공식 배웠잖아. C점을 얘를 그냥 B, 0으로 두면 얘네들 더해서 2로 나누면 축 5가 되니까 B는 10 빼기 A. 10 빼기 A. 10 빼기 A.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X좌표는 10 빼기 A, 0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 중간에 5가 있다로. 왜냐면 이 참수에서는 이 두 점이 축의 같은 거리니까. 1번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지. 감각적으로 그냥 느껴준 거야. 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뭐 같겠지 뭐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a잖아. 그럼 여기는 10에서 a 뺀 거네. 뭐야 10 빼기 a잖아. 좌표가. C점의 x좌표는 10 빼기 a, 0. x좌표는 10 빼기 a. 괜찮았지 이것도? 다른 방법? 언제까지? 몰라. 다른 방법 이제 해봐. 다른 방법. 다른 방법 있으면 얘기해봐. 나 몰라서 그래. 내가 먼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죠. b, 0 놓고 이 길이가 이렇게 하자. 5 빼기 a는 b 빼기 5다. 사실 같은 거긴 해. 아까랑 중간에 있다는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10 b 빼기 5. 길이가 같다. 거의 사실 비슷했지만 약간 사기였죠. 다르다고 치면은 안 되고. 그럼 2분의 b 플러스 1은 5다. 이거 똑같은 얘기야. 딴 거 없나? 환상적인 거 없어요? 저거를 평행이동해 가지고 BC가 교점이 어떻게? 뭐를 표현해야 돼? BC가 X절편이면 만드는 그래프를 그러면 여기서 K만큼 뺀다는 거죠. 그때 X좌표 하나가 A였으니까 다른 한근은 B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0? 좋은데? 천재적인 방법이었다. 두 근의 합 쓴 거야? 아니면 뒤는 어떻게 했어? 두 근의 합? 응용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어차피 이 점 만나니까 두 근의 합. 평행이동한 거 마이너스 K 내려가지고 X절편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좋았다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 다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런 그림 나오면은 다시 한번 복습. 대충 지금까지는 이유까지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게 무슨 축에 이게 선분 길이 갖고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딱 보면 축이 어디에요? 5잖아. 여긴 10이고 0. 여기를 a, 0 잡으면은 얘를 b, 0 잡아 일단. 그래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5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점의 좌표를 먼저 다 써줘야 되거든. 여기는 a, 0. 근데 여기서 선택이 있어. 이런 문제를 지금 처음 풀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얘를 b, 0으로 두고 a 플러스 b는 2분의 a 플러스 b는 5다를 관계식을 써놓고 할 때가 쉬울 때가 있고 처음부터 이 b 대신에 10-a를 써서 하는 게 쉬울 때도 있고 그래. 선택을 잘 해야 돼. 해봐야. 사실 몰라.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약간이라도 좀 뒤에를 살짝 전개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경우는 언제냐면 되게 복잡할 때. 복잡하면은 이렇게 놓고 하는 게 나중에 연립하는 게 낫고 간단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되고. 근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른데 수준에 따라 다른데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냥 놓고 해도 안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학생은 이렇게 b, 0으로 대칭적으로 딱
문자로 잡아서 두 문자로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시 b 대신에 10 빼기 a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 요 점의 좌표는 봐봐. 10 빼기 a로 넣으면은 좌표가 어렵잖아. 10 빼기 a를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근데 바보 같은 생각인데 얘랑 똑같죠. y좌표는. 이 두 점은 y좌표가 같기 때문에 10 빼기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가 되고, 야 좌표를 썼으면 지금 문제를 까먹었어 하다가 둘레의 길이의 무슨 최대값 구하는 거죠. 둘레의 길이를 좌표를 보고 길이로 바꿔주려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은 길이가 돼. 축에 평행한 선들 같은 거는. 그래서 x좌표 빼면 되지. 10 빼기 2에서 a를 빼면 얼마냐? 10 빼기 2의 길이로 바꿔줍니다. 요 길이는 그냥 y좌표잖아요. 여기서 0 빼니까. 여기서 0 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되거든요. 다 끝났어. 그럼 둘레 길이라는 거는 가로가 10 빼기 2인데 두 개 있고, 세로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인데 두 개 있어서 이게 둘레의 길이야. 근데 둘레의 길이가 새로운 대문자 y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 그러면은 이 둘레의 길이는 a 값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은 요 a점의 x좌표, b점의 x좌표인 a 값에 의해서, 예를 들어 a가 막 1이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 a가 막 4면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 이 식은 뭐냐면은 a에다가 숫자를 딱 넣으면 그 위치에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오는 식인 거지.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는 요 그래프랑은 다른 거예요.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야 a가 그러니까 이 b점이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잖아. a가 여기 있으면은 a 좌표가 여기 있으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돼서 이 둘레의 길이가 이 식의 값인 거예요. a에다 숫자 넣으면 둘레 길이 나온다고. 그런 식이에요.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많더라 세상에. a 값에 따라 변하는 어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식이 나온 거죠. 그럼 둘레의 길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제일 클지는 보면, 눈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 하지만 식으로 보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최대치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 a가 사실은 요 점의 x좌표이자 요 점의 x좌표인데 이게 그림상 5보다 작아야 되잖아, x좌표가. 그래서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를 안 쓰면 너 바로 감점 1점이다, 서술형은. 무슨 소리냐면 a가 0이면은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a가 5면은 선대잖아. 5에서 0에서 5 사이에 x좌표의 b점 x좌표 있어야 돼. 그래야 직사각형 만들어져. 그래서 이걸 빼먹으면 감점 1점, 서술형. 그래서 a의 범위 딱 구해주고,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보통 이 변수의 범위를 안 구하면 감점이 무조건 돼, 서술형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전개 너무 흥분했잖아. 20-4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0a인데 얘는 다시 내림차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플러스 36a 플러스 20인데,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뻔하지 뭐. 0에서 5 사이에서 이거 꼭지점이 어디냐,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왜 9가 나와? 어디 잘못됐죠? 20a죠. 아, 흥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20a, 16a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축이 4가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a가 4일 때, 이때 둘레의 길이가 제일 크다는 거야. 몇 쪽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고, 얘를 실제로 완전제곱식 만들어봐도 마이너스 2에다가 a 빼기 4의 완전제곱식에다가 52가 딱 나와요. 완전제곱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a가 4일 때 최대값 둘레의 길이가 52가 나오는 거야. 둘레의 길이 대문자 y. 여기다 4를 넣어도 16 곱하기 2 마이너스 하고 곱하기 16 곱하기 4 플러스 20 하면 52 나와. 알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52다. 축을 그냥 넣으면 된다. 잘 나오죠 시험에 하나씩. 고1 수준이야 딱. 중3들도 하긴 하는데 고1 때도 잘 나와 하나씩은. 애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밑에 그거 밑에 문제는 개 쉬워요. 해보면. 오늘 단축 수업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어차피. 네? 안 돼요. 차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단축 수업하려고 했어. 안 돼. 여기 개념원리 연습 문제들은 사실 거의 전설적인 문제가 많어. 학교 시험에 숫자만 바꿔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연습 문제 싹 풀어오는데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한 건 풀어줄게요. 또 2번 들으시고. 요건 재미로 끝까지 풀어와라. 숙제 너는 추가 숙제. 시원이 마찬가지야 너도. 재미로 이거 풀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꺼지세요.